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개발청이 유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전라북도가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의 소싸움 경기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축산 테마파크를 놓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전라북도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었고 어려운 수능으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전주 경기전의 어진 박물관이 태조 이성계의 장년기 모습을 담은 어진을 새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해상 풍력 발전을 놓고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충돌했습니다. 개발청이 유치한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전라북도가 마구잡이 개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이런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새만금 개발의 적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그리고 군산대와 농어촌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안쪽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28기는 6만 2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최대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각 전라북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식에 문제가 많다고 따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이 당초 새만금 계획에 없어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가 되는 데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조선업 불황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신뢰할 수 없는데도 개발청이 기업 유치 실적에 매달려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특정 업체만의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안으로 문제를 접근하여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중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석탄재 매립과 중국 태양광 업체 유치,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과 개발청장 경질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판에 잇따라 불협 화음이 터지면서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의 소싸움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축산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장산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내장산 인근의 문화광장입니다. 캠핑장과 농경문화체험관,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정읍시는 내년까지 113억 원을 들여 소싸움 경기장과 축산 체험장 등 축산 테마파크를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장산 인근에 가축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아무 거라도 종목 가리지 않고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런 것이죠. 테마파크 부지역 하천에서 몇 년 전 홍수가 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콘텐츠를 담으려다 보니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임시 방편적인 또 짧은 생각에 의해서 추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내장산 주변 관광 자원을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또 한목적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읍시는 오히려 문화광장과 연계해 내장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문화광장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자는 것이죠. 정읍시는 조만간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지만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사실상 올해 대학 입시가 마무리됐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아진 데다 불수능으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학은 원광대학교입니다. 도내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한 것과 달리 원광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계열별로는 공과대학과 농식품융합대학의 경쟁률 상승이 뚜렷했습니다.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문이과 교차 지원의 폭을 넓힌 것도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또 이렇게 졸업한 이후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생각을 아마 애들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그 지원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의 특징은 전반적인 경쟁률의 소폭 하락입니다. 실제로 도내 주요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시 모집 정원이 늘면서 정시 모집 지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어려운 수능 시험으로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지원자의 중복 현상이 심하지 않았고 소신 지원 경향도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호원대와 서남대는 정시 모집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특정 학과의 쏠림 현상으로 전체 경쟁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과들은 모집 정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AI가 열흘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군 개화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돼 농장에 있는 오리 2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읍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열흘 만입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 등은 113개 농가에 259만 1,000마리로 늘었습니다.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특구가 당초 기대와 달리 발전소 위주의 집적화 단지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이 준비하는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특구가 알고 보면 유연탄과 우드펠릿,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발전소를 한 대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발전소를 막지 못하면 새만금의 유사 발전시설이 잇따라 명품 새만금 건설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새만금 개발청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북 현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전북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짚어봤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무주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에서는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고 마스코트인 테리를 공개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억 원을 투자해 진입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새해에는 태권도 대회를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에 서울에서 4월에 전주에서 각각 대규모 행사를 엽니다. 교통, 숙박, 식사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회 개최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태권도 기관 가운데 한 곳인 국기원이 연수원을 태권도원으로 이전했고 수년째 어려움을 겪던 태권도원 명예전당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활성화되고 전북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때 무주의 태권도원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고 전북의 역량과 저력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대회 성공 개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100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 중고생은 950원에서 1,050원으로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50원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전북도의회가 조만간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을 새로 뽑을 예정이어서 그동안 의장단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배려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량수합비와 관련해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부의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송송환 전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 일부를 대납한 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38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당이 8명이어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의장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9석의 도의회 의장단을 독식해 협치를 외면했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의장단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있는 어진박물관이 태조 이성계의 장년기 모습을 담은 어진 등을 새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수염에 도드라진 광대뼈, 날카로운 눈빛에서 무사의 기질이 느껴집니다. 함경도 준원전에 봉안됐다가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은 어진을 재현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불타 반쪽만 남은 홍룡포 어진도 새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어진박물관은 장년기 모습과 골룡포, 홍룡포를 입은 노년의 모습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태조 어진 세 종류를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노년의 태조 어진과 작년의 태조 어진을 함께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모셨는데요. 두 어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태조 어진의 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고 그동안 복제 사진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던 철종 어진도 새로 모사했고 영조 어진도 원래와 같은 반신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역사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보니까 왕들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면서 그 왕들의 특징 같은 것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어진 제작에는 권오창, 이철규, 조용진 화백 등 최고의 초상 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가 어진 전문 박물관이고 지금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좀 더 많은 어진을 확보함으로 해서 전문 박물관에서 유상을 더 공고히 하는 거고. 어진박물관은 최근에 발견된 세조 어진 초본을 완성품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진 관련 전시품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가정 방문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산모 가정 방문 서비스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최대 20일까지, 쌍둥이를 낳은 가정은 25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모 가정 방문 서비스 신청은 출산 40일 전부터나 출산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원광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을 빛낸 인물 5인의 청동 부조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추천과 심사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희섭, 전원배, 김인용, 류병덕, 김재백 등 5명을 대학을 빛낸 5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청동 부조동판을 제작해 학생 지원관 1층에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9차 도민 총궐기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충경로 내거리에서 열립니다. 시국회의는 오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열리는 집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의 진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전북 고교학생회장단 연합도 내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새해 첫 음주 단속에서 운전자 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8시부터 6시간 동안 100여 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10명, 정지 12명 등 2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로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36살 류모 경사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류 경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출근을 하던 류 경사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간 병원에서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20대 여성 환자에게 발각되자 이 환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임실이 1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12도 등 모든 지역이 10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